그런 투기가율 지분의 일정 단계 이상 지났다라고 하면은 공매로 나왔어요. 재산에 대한 종류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 재산에 대한 종류가 바로 압류재산 공매 물건이어야지 일주권 승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공매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투기가율 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정비 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이 지났을 때는 그 입주권 승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웬만한 규제 지역이 다 해제가 됐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투기가율 지구로 남아있는 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투기가율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오로지 투기가율 지구 내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투기가율 지구가 아니라고 하면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전매 제한은 바로 뭐냐면은 만약 어떤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은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얻은 이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이런 지역이 투기가율 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매매로 구입했을 때는 조합원 인주권 승계가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인주권 승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새 아파트 딱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분이 반드시 잘 확인해 보시고 물건을 사셔야 된다고 하는 거. 물론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주의 승계 가능한 예외 조항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단기가 지났을 때는 조합원의 입주권 승계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투기가율 지구내 조합원의 주의 승계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더라.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상의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 단계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주권 승계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무조건 경매로 나왔다, 공매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주권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경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즉 만약에 그 경매가 넘어와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 단계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경매여야지 이주권 승계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경매를 개인이 신청했다? 그런 경우는 승계가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투기가율 지구내 일정 단계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실 때 경매 신청권자를 먼저 봐야 돼요. 경매 신청권자를 봤는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했다. 그럼 이주권 승계 안 됩니다. 괜히 비싼 가격에 낙찰받았다가 손해에 묻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공매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금이에요. 지금 공매도 모든 공매 물건이 다 입주권 승계가 가능한 게 아니라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공매 물건만 입주권 승계가 된다. 즉 압류재산 물건이어야지만 입주권 승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합원 입주권 승계 불가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투기가율 지구내 일정 단계 이상 지났다라고 하면은 공매로 나왔어요. 재산에 대한 종류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 재산에 대한 종류가 바로 압류재산 공매 물건이어야지 입주권 승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례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매관리번호가 2023-09240-00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너무나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 이름만 들어봐도 연식이 느껴지죠? 요즘에 새 아파트 지을 때 누가 장미아파트라고 짓진 않잖아요. 그렇죠? 장미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 물건 용도는 주거용 건물, 세부 용도는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재산에 대한 종류가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왔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공매 물건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재산에 대한 종류를 잘 확인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인가? 먼저 위치부터 한번 같이 봐보면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죠? 바로 한강변 코앞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잠실 나루역, 잠실역하고 접근성이 좋고 생활 여건이 너무나 좋은 물건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장미 1차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지역에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잠실 주공 5단지가 가장 대장주가 되겠지만 장미 1차 아파트도 위치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파트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위치가 참 좋은데 물건이 나와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이 지역이 송파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두말할 필요 없는 투기가열지구로 들어가겠죠. 옥션원이 참 보기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이제 이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표시가 되니까 이게 보기 너무 편하죠. 이게 그래도 좀 최근에 추가가 된 건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확인하기 참 편하실 것 같아요. 투기가열지구로 들어가는 물건인데 이 장미 아파트는 이미 2020년 3월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장미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낮고 해당 지역은 투기가열지구로 들어간다. 투기가열지구로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 인가가 통과됐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의 전매 제한, 이주권 승계 안 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은 공매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압류재산으로 나왔다는 게 포인트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단계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낙찰 받게 되면 입주권 승계가 가능한 물건이니까 여러분 낙찰 한번 받아보셔도 좋은 물건이겠다. 특히나 이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오래전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맞지만 지금 들어가서 실제로 살기에도 나쁘지가 않은 아파트입니다. 저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실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예요. 살기가 괜찮으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대치동에 가면은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그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왜냐면 이제 막상 들어가서 살기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장미 아파트는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뭐 쾌적하게 잘 살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 이주권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게 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갖다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무래도 아파트 연식 오래되면은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리모델링 되어 있는 집은 조금 더 가치가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갖다가 리모델링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현장을 나간다 이거죠. 현장을 나가서 이제 배를 눌러요. 아래 공매 한번 낙찰 받아보려고 하는데 집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집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절대 안 보여주겠죠. 보여주는 경우가 잘 없겠죠.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물건이나 마찬가지. 집 내부를 확인하고 낙찰받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내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가능성을 갖다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외관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사진 한번 봐보면 외관에서 요 호수가 공매가 나왔던 건데 일단 보니까 리모델링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현관문이 얘만 달라요. 나머지들은 다 원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현관문인데 얘만 새 거죠. 보통 현관문 같은 경우는 소방법 때문에 쉽게 교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관문이 이제 교체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외관에서 샤시를 봅니다. 보통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샤시 하면서 안에 리모델링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당 물건은 1층에 나와 있는 물건이었는데 외관 한번 봐봤더니 요 집만 이렇게 샤시가 되어 있네. 나머지 위에 층은 그렇죠? 리모델링 안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 보이죠? 사실 이 집은 1층에 나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뒤쪽으로 걸어서 가보면 내부를 좀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리모델링 여부를 갖다 좀 확인해보고 낙찰받을 수가 있었던 부동산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는 관리사무소를 가보는 거예요. 관리사무소를 가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거 공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리사무소 탐문을 통해서도 리모델링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은 그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처럼 보이죠. 그런 집이었는데 공매로 낙찰받으면은 그 조합원의 입주권 승계까지 가능한 물건이다 보니 이런 부동산은 공매로 낙찰받는 메리트가 큰 부동산이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더 봐보면 공매관리번호 2020-0606-7-001번 사건. 소재지가 서울대표시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물건 용도는 주거용 건물, 세부 용도는 아파트가 공매가 나왔었는데 재산에 대한 종류는 압류재산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최초의 감정가 45억 정도에 나왔었던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은 바로 어떤 물건이었냐면은 요즘에 이제 너무나 서초구에서 유명한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죠. 바로 재건축이 돼서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가 된 아파트 단지가 이 신반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 아쿠르 리버파크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로 탄생한 아파트가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였는데요.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의 입주권을 낙찰받아 볼 수가 있는 물건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 해당 물건이 공매로 나왔을 때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서초 반포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멸할 필요 없는 투기가율식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 나와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입주권 승계 안 될 수가 있지만 해당 물건은 압류재산 물건이 공매로 나오다 보니까 낙찰받게 되면 입주권 승계 가능한 물건이었다. 결국적으로 이 물건은 공매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압류재산 물건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많지만 한 가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그 세금을 내버리면 공매 절차가 취소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나왔다가도 없어지는 물건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막 관심 있게 계속 조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건이 좀 없어버리면은 약간 좀 허탈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긴 하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 물건이 나왔다가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 투기가율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입주권 승계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 재산이 압류재산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입주권 승계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